안녕하세요, 미식배 로맥스입니다. 미디 셰프의 하이브루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환승연의 OST를 최근에 작업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이제 OST의 프로젝트 파일을 저희 미디 셰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픈 프로젝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가 그래도 네. 약간 분위기 있었던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좀 위주로 신경을 쓰셨을까요? OST의 경우에는 이 노래가 어떤 장면에 삽입이 될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새로운 연인에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나 X에게 보낼 것인가 뭔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조금 좀 어둡게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다크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경험이 있어야지만 이제 나오는 이제 라이브라고 장난입니다, 장난.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저는 사실 보컬 찹을 되게 애용해서 쓰는 편이에요. 저희 보통 스플라이스에서 샘플을 많이 찾는데 보통 다 인기 순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최신 순으로 들어가서 좀 이거와 어울리는 사운드를 막 찾다 하다가 이 보컬 찹을 발견했습니다. 되게 사실 이런 팝송과는 거리가 먼 샘플이었는데 차핑을 해서 이 곡과 어울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두고 많은 플러그인들을 걸었죠. 너무 많이 공부하니까요. 네, 사실 이 정도로 많이 걸진 않는데 네. 이 샘플 자체가 뭔가 가공이 되지 않은 소리여서 가공을 조금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걸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킥은 이 얼토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원본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톤 다운돼 있고 네. 옥타브 아래에 있는 알토와 테너 사이에 있는 음역대인데 알토보이를 통해 가지고 요 프리셋 중에 하이 옥타브 더블이라는 프리셋이 있어요. 요거를 걸어주고 이 프리셋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조금 올려서 조금의 디스트감, 조금 더 위에 옥타브에 있는 소리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사운드 메이킹을 했던 게 조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 계신 스트레이키즈와 엠믹스를 쓰신 저희 미디 셰프의 하이브루 작가님의 수업이 개강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룹 수업 같은 경우는 16주 차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다들 데뷔, 네. 입봉이 목적이잖아요. 저와 같이 16주 동안 하나의 데모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데모를 만들고 기획사까지 피칭을 하는 걸 최종 목표로 탑라인까지 이제 직접 민주 작가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거를 네. 데모화 시켜서 이제 기획사 이제 피칭을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다 제 손이 닿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도록 믿고 와주신다면 그에 대한 보답을 할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유튜브,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인트로 만드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 은근슬쩍 채워야 되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 은근슬쩍이 뭐가 있었을까요? 캐릭터가 확실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코드워크를 뭔가 좀 그런 분위기를 네. 내는데 썼고 보컬 찹을 뭔가 오묘하고 신비한 그런 사운드로 사용을 했는데 저는 리듬을 주는 요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 아마추어 분들이 리듬을 표현해야 된다 하면은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다들 드럼을 많이 떠올리세요. 무조건 내가 드럼으로 리듬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화성에서도 리듬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에도 이 기타 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기타 뮤트가 어느 정도 드럼의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인트로 메이킹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기타 뮤트에 음이 있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어떤 걸로 잡으세요? C 메이저라고 따지면 C 음을 주로 많이 쓰고요. 한두 음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C키라고 해서 계속 도만 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도와 레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 구성음들 중에 뭐 도미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통은 이제 1음 아니면 5음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거기서 또 솔과 라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작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근음에다가 많이 놓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기타에 지금 디카피케이터 넣은 이유가 기타 뮤트에 배음을 넣어서 조금 더 톤을 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보니까는 맞습니다. 지금 인트로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처져 있는 텐션이기 때문에 이 텐션감을 올리려면 결국에 디소션이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애초에 기타 뮤트를 좀 드라이로 빼다 보면 너무 매끈매끈해지는 매끈매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거친 저희가 또 테토남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전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인트로에 FX 보니까 앰비언스 공간의 소리가 있는데 이것도 네.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들리시나요?
약간 그 느낌 아닌가요? 군중 크라우드한 소리들이 그냥 좀 깎여서 들리는 느낌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따로 들으면 잘 들리긴 하는데 같이 들으면 거의 묻혀서 안 들리잖아요. 앰비언스 넣은 이유는 결국 뭘까요, 그러면? 뜬금없는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미디상의 존재를 약간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뭔가 나오는 소리들과 공간과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저는 앰비언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악기를 하나 넣고 드럼을 하나 넣었을 때 공간이 없어버리면은 결국에 너무 딱딱해버리고 무중력에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앰비언스를 넣어주게 되면 그런 공간들이 하나로 뭉치는 느낌? 음향적으로는 마스터를 나중에 쫙 당겼을 때 이렇게 숨어있는 소리들이 나중에 다 같이 올라와주면서 더 풍부한 공간을 저희가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작업을 할 때 습관적으로 어울리는 앰비언스들을 한두 개씩 채택을 해서 넣는 편이에요. 드럼 좀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형적인 좀 리듬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요 탐에 있거든요. 제가 탐을 트리플에 맞춰서 퀀타이징을 좀 했거든요. 지금 제가 트리플로 바꾸고 16분음표 트리플이 생겼는데 여기에 지금 퀀타이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퀀타이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좀 느린 템포에서는 퀀타이징을 좀 트리플에 맞춰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는 게 조금 더 곡의 그루브를 살리는데 좋다. 스윙 바이브가 나온 하우스 느낌인 거죠. 나머지 하이햇과 쉐이커들도 16 트리플의 그런 냄새들이 다 남아있어요. 쉐이커도 들어보시면 아우. 네. 만약에 그냥 스트레이트를 했을 경우에는 너무 하우스가 너무 딱딱하니까 16 트리플을 줘서 전체적으로 뒤로 밀어서 약간 꿀렁꿀렁한 느낌.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베이스도 그렇고 모든 악기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갔겠네요. 맞아요. 웬만한 악기들이 다 그렇게 갔을 텐데 뭐 이미 리듬에서 트리플로 많이 잘 스윙 리듬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화성악기에서 그걸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너무 과해져 버리면 살짝 유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은근하게 티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그런 느낌으로 이 그루브를 주는 게 조금 더 쿨한 느낌이다. 근데 저는 사실은 궁금한 게 더 있는데 오토메이션이 기영이 머리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제 주식 차트 같네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럼 슬퍼지니까 뭘 그려는 건가요 이게? 필터 프릭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의도했던 거는 베이스가 근음으로만 쭉 가다 보니까 이거 심심하다. 제가 또 심심한 거 못 참거든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도파민 중독자의 마음으로 레조넌스를 왔다 갔다 긁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들어보시면 네, 레조넌스 보이시나요? 네. 이걸 그냥 송출해버리면 너무 미디틱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라도 이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뭔가 사람이 한 것처럼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드럼도 사실 멋있긴 했었는데 사실 네. 저는 베이스가 멋있었어 갖고 어떻게 두 개가 맞물려서 지금 들어가나요? 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슬랩 베이스를 좀 활용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베이스는 뭐 어택이 조금 없고 서브로 좀 가는 느낌이었다면 요 슬랩 베이스를 활용하면 어택감이 더 확실해지면서 음들을 좀 날렵하게 디자인할 수가 있거든요. 슬랩 베이스만 들어볼게요. 네, 쫄깃한 그런 연주감을 표현하려고 했었고 제가 아까 트리플 스윙 리듬감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보면 퀀타이징이 거의 다 트리플렛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궁금한 게 어떤 효과를 걸었어요 혹시요? 슬랩 저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슬랩 베이스 자체가 저역 서브의 그런 에너지가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까지 베이스들을 쭉 살펴보면 거의 다 신스 베이스 세럼으로 만들었거나 808이거나 그렇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리얼 베이스인 슬랩이 나와주는데 베이스의 저역의 에너지가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면 확 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색채를 같이 맞춰주려고. 와, 그래서 알베이스 3개. 네, 그래서 알베이스를 3개 걸었습니다. 3개까지 걸어야 됐던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알베이스가 대역이 다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50Hz 하나, 89Hz 하나, 168Hz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기음 기준으로 뭐 옥타브, 1옥타브, 2옥타브에 있는 모든 그 프리퀀시의 저음 에너지들을 다 살려주기 위해서 각자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해서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알베이스 끄고 3개 끄고 네. 한번 비포 애프터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다르긴 하네요. 정말 미세하게 저역의 에너지들이 어. 많이 좀 생겨난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 플러그인만 얘기했는데 이거 베이스 악기가 네. 트릴리안인가요? 맞습니다. 베이스 악기는 트릴리언인데 이거는 정말 아 그래요? 제가 사실은 오. 정말 제 비밀병기인데 아. K-팝에도 너무 잘 묻고 구독자분들도 친구한테 알려주시면 하세요. 이거는 광고 아니에요. 저희 돈 주고 산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회사에서 저희한테 광고도 안 주고. 또 모르잖아요. 저희 스펙트라 소닉에서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프로젝트 처음 보잖아요. 네. 근데 역시 좋은 노래 기준 확실히 있어요. 좋은 노래의 기준은 그냥 기본만 들어도 좋아요. 사실은 뭐 다 들어보시게 하겠지만 솔직히 이거 드럼이랑 베이스만 들어도 노래 그냥 나올 것 같거든요. 정말 핵심을 짚으신 게 저도 항상 제 신념도 그렇지만 네. 저희 미디셰프 학생분들한테 음. 말씀을 드리는 게 킥베이스와 스네어만 딱 들어도 좋아야 된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지방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외장재, 내장재를 멋있는 걸 하고 높이 네. 쌓아도 결국 무너지고 안 좋잖아요. 내실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드럼 뭐 별거 없어 보이지만 베이스 뭐 별거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심오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드럼이랑 베이스만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오! 오! 그루비하죠? 오! 리액션이 너무 좋았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왜냐면 저는 약간 네, 베이스와 오늘. 드럼에 꽂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일단은 코러스가 있고 이제 네 마디 이제 포스트 코러스가 있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의 이제 베이스의 다른 느낌을 준 것도 사실 너무 좋고 음. 특히나 이 코러스의 이 베이스의 아티큘레이션이 너무 멋있어요. 당연히 뭐 벨로시티도 중요하지만 노트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아티큘레이션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진짜 음악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좀 참을게요. 그래서 민주 작가님이 베이스를 만들었을 때 조금 이제 신경 썼던 부분들 노트도 한번 보여주시면서 얘기해 줄 수가 있나요? 일단 제가 이 베이스 디자인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첫 번째로 박자를 빼는 거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후렴에 딱 들어오고 나서 마디가 시작되자마자 베이스가 나오진 않죠. 지금 보시면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한 박자를 빼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빼는 부분들을 사실은 벌스부터 계속 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벌스에 있는 요 베이스 보시면 첫 박에서 잠깐 이렇게 좀 띄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 이런 것처럼 이게 어쨌든 두 번째 박자에서 그루브가 시작되는 곡이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후렴에서 이 한 박자를 빼고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기서 베이스를 아예 빼버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글라이드를 조금 활용해서 이렇게 위쪽에서 조금 감칠맛 같은 그런 네. 사운드를 조금 줬거든요. 들어보시면 네. 중간에 한번 붕 띄우는 듯한 위로 한번 붕 띄우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는 항상 곡을 쓸 때 다이나믹을 중요시하는데 지금 두 번째 박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 두 번째 박에서 심벌도 터지고 FX도 터지고 다 같이 터지는데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운드가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무거워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그 반전이 더 다이나믹이 더 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가볍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럼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음을 올려야겠다. 그렇죠. 그럼 위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가벼운 곳에서 무거운 곳으로 떨어지면서 조금 더 다이나믹이 생기겠다. 어쨌든 베이스 같은 경우는 옥탑으로 왔다 갔다 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거의 다 옥타브로 움직이고 있죠. 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치 시프트도 활용을 해주면서 저는 그거 생각을 하거든요. 베이스도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도 이러셨잖아요. 네. 항상 음장의 끝에는 네. 힘도 빠지고 음이 낮아지거든요. 그쵸. 그게 사실 자연스러움이잖아요. 네. 반대로 제미나이도 그렇고 챗GPT도 읽어주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네.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잖아요. 너무 좋은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항상 써 네. 하잖아. 피치밴드도 그거에 맞춰서 네. 했던 느낌인 거고, 그리고 두 박자 때 이제 옥타브 한번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가 너무 좋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이거 노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조금만 더 길었죠? 네. 노래 좋은데 조금 구려져요. 안 팔렸나요 혹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조금만 길게 해줄 수 있어요? 좀 네. 늘려볼게요 네. 한번. 완전 루즈해져 버리네요. 그 노래가 달라졌어요. 네. 15년 전 그 수업 때 선생님 그 얘기했거든요. 쉼표도 노트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네요. 이 쉼표도 노트이기 때문에 음. 정확하게 어디서 쉬었을 때 이 음악이 더 그루비한지 알고 맞아요. 딱 하신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좋아요. 이 맞아요. 파트가. 사실 이 베이스를 찍는데 거의 하루 정도 걸렸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베이스를 찍으면서 나중에 신스랑도 그루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신스들도 지금 보시면은 다 이런 식으로 좀 잘라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네네. 이런 것도 다 베이스의 뭔가 쉼표와 맞아 떨어지게 하려고 공백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끝까지 끌고 이런 것들이 다 그루브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베이스 찍으실 때는 네. 음역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꼭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막 음을 이렇게 필인처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썼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 다 3화음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음정으로만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어서 베이스를 어떤 음으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실 때 첫 번째로 옥타브로 움직여 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 음의 오음, 뭐 C 메이저로 따지면 솔, 이런 음들 한번 써보시면서 그 중간중간에 순차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순차를 하던지 계류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계류 진행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맛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포스트 코러스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포스트 코러스 좀 달라지잖아요. 약간 디테일도 한번 좀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요것도 사실은 베이스에서 먼저 디테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베이스를 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네. 보통 저희 아마추어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하시면은 복사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네. 여기까지 복사를 많이 네. 하시는데, 어쨌든 포스트 코러스라는 곳은 탑라인도 그렇고 댄스곡으로 넘어가면은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뭐 댄스를 한다든지 뮤직비디오로 봤을 때도 더 뭔가 터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베이스의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위에서 떨어지는 그 느낌을 더 짧게 세분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짧게 떨어지는 게 4마디 기준으로 나왔다면 여기서는 2마디 기준으로 나온다든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뭔가 롤러코스터 타는 듯한 느낌. 요거 베이스만 들어보면 조금 더 잘 느끼실 수 있는데, 드럼이랑 베이스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계속 떨어지는 느낌을 더 디자인하려고, 어떻게 보면 이게 베이스의 메인 테마적인 요소인 거죠. 이 테마 요소를 계속 끌고 가면서 뭔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 슬라이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이 베이스의 메인 테마적인 요소들을 빌드업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앞에 코러스는 더 쉼표를 많이 써서 그루비한 느낌, 네. 리드미컬한 느낌이 좋고, 포스트 코러스는 그냥 노트가 결국은 서스테인을 길게 나오잖아요. 노트 자체가 길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만 봤을 때도 앞에는 리드미컬, 뒤에는 에너지로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원래 라이브 연주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가이드 부분도 직접 이제 아는 작가님들이랑 해서 네. 탑라인까지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데모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뭐 튠이라든지 믹스, 마스터까지 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튠 같은 경우는 이 탑라이너 분께서 직접 해서 주셔서 너무 편하게 저는 작업을 했고요. 믹싱 마스터링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해가지고 기획사에 보낼 때는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환승연의 4의 Slow Burning Fire라는 노래의 오픈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는데요. 짧게 소감이 있을까요? 이런 기회들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더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미니셰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셰프의 루맥스 하이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